2025년 4월 9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7.9%, S&P 500이 9.1%, 나스닥이 10% 하락했고요. 그 하락세를 공포감으로 몰아놓은 것이 바로 4월 4일 금요일 주식시장이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5% 넘는 하락세, S&P 500은 5.9%, 나스닥은 5.8%, 거의 6%에 달하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4월 7일 월요일 뉴욕 증시가 만약에 하락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공포감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이다 보니 4월 7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뭔가 한숨을 요렇게 쉬고 가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4월 7일 월요일은 어떤 이슈로든 그렇게 뭔가 한숨 돌리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장이었고요. 그래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다음에 더 빠지든 말든 어쨌든 4월 7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쉼표를 만들어줘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4월 8일 뉴욕 증시는 다시 3대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새날 방송에서 인사를 드리기로 했는데 또 돈다방 미쓰리는 주식시장이 조금 올라가면 3,000포인트 갈 거예요. 그렇게 흥분시키는 전문가들 저리 가! 여러분들 흥분하지 마세요! 하는 방송이고 반대로 더 빠질 거예요 라고 막 공포감을 주는 전문가들한테 저리 가! 주식시장에는 비슷한 비율의 호재와 악재가 있습니다. 단지 어디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냐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흥분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신경안정제 역할을 해드리니까 오늘 제가 방송을 쉬면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신경안정제 방송을 좀 해드릴 거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돈다방 미쓰리는 비관론자도 아니고 그리고 희망고문을 하는 방송도 아닙니다. 흥분할 때, 흥분시킬 때 흥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공포에 떨 때 공포에 떨지 마시라고 하죠. 제가 몇 번 그런 케이스를 언급하면서 최근 들어 가장 강력한 안정제가 바로 2003년도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였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빵 터지자마자 전문가들은 2008년도 금융위기를 언급하면서 그때 갔네 아니네 막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처럼 가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단언을 했죠. 거기에 대한 근거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미국은 정말 쪽팔렸거든요. 야, 어떻게 월가 시스템이 무너져?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자존심에 크게 스크래치가 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은 그때부터 어금니 꽉 깨물고 다시는 이렇게 쪽팔리는 일을 겪지 말자 하면서 은행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상황보다 10배 이상의 강도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대형은행들 상대로 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같이 중소형 은행이 무너지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을 텐데요.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큰 은행으로 흡수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금융주 실적이 오히려 대형은행들의 실적이 더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미쓰리는 여러분들을 흥분시키지 않는 가바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을 공포감에서 이렇게 건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좀 전해드릴까 해서 오늘 방송을 준비했고요. 오늘의 키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이 혼란스러운 이유는요, 트럼프의 관세 전쟁 때문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관세를 쏙 빼놓고도 그 전부터 미국은 뭘 고민했냐면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 잡힐 것 같았던 물가지수가 다시 상승하는, 그리고 경제지표는 우하향으로 꺾이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니 뭐니 하면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없고 인상할 수도 없고 이래저래 할 수 없는 그런 되게 불편한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더하면서 관세가 부과되면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거고,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문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경제 뉴스를 보면은요, 관세 전쟁을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라는 것 쪽에 볼륨감이 더 커지기보다는 관세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라는 멘트에 더 힘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자, 4월 8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락했고, 다우지수가 0.84, S&P 500이 1.57, 나스닥이 2.15%입니다. 여전히 4월 7일에 이어 변동성 장세가 이어졌고요.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없었습니다. 자, 이슈를 체크해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개별 협상을 통해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오전에 큰 폭으로 상승했던 뉴욕 증시가 장중에 중국이 미국이 고집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끝까지 맞설 것이다라는 멘트에도 끄떡하지 않았는데 계속 상승을 유지했었는데,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한 총 104%의 관세가 현지 시간 4월 9일 0시 1분부터 발휘된다라는 확인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3대 지수는 모든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금리 인하입니다. 근데 지금 금리 인하 못할 것 같죠? 왜요? 관세 전쟁을 하게 되면, 관세가 부과되면 물가 상승률이 급등할 거고, 그래서 지금 미국 국민들은 막 사재기를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나오는 전문가들의 소리는 관세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라기보다는 관세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더 힘이 실립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 제가 그러잖아요. 미국은 자존심이 졸라 센 나라여서, 그리고 쓸카드도 많은 나라여서, 아유, 저기 우리 미국이요, 경기 침체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겠어요. 우리 미국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이런 얘기 안 한다고 했죠. 웬간하면 안 합니다. 미국이 언제 하냐면은요, 금융위기 때나 제대로 그냥 그렇게 하지. 코로나 때는 뭐 전 세계가 다 겪는 코로나고, 금융위기 때나 어쩔 수 없이 월가의 시스템이 붕괴됐기 때문에 자기네 때문이니까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한 거죠. 그 이외에는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때마다 우리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 인하하는 거라고 한 적이 거의 없어요. 뭐 중국 경제가 우려돼서, 유럽 경제가 우려돼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우주에, 이 지구에, 지구를 다 내가 케어하는 우리 미국은 괜찮은데, 잘 견디고 있는데, 아유, 저 유럽이, 혹은 중국이, 저 아시아가, 저 남미가 개판이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 카드를 크게 꺼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늘 키포인트예요. 관세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거라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묘하게 목소리가 바뀝니다. 어떻게?
관세 전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그래서 뭐 유럽이든 어디든 뭐 경제 성장률 둔화가 우려될 것이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40%에서 60%로 확대됐고 경기 침체 이야기만 합니다. 관세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이 급등한다는 얘기는 안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이냐. 첫 번째, 이제 금리 인하 카드가 확실하게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 4월 10일 이후가 되겠죠. 4월 10일 미국의 3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으로는 3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는 0.1% 상승, 전년 동월 대비는 2.6% 상승이 예상된다고 해요. 근데 사실 뭐 전월 대비는 크게 의미가 없고 전년 동월 대비 2.6%인데요. 예상이 만약에 2.6%보다 크게 둔화되면 뭐 상승폭이 뭐 예를 들면은 뭐 2.2밖에 안 돼. 뭐 아니면 2.4밖에 안 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6보다도 낮기만 해진다면 경기 침체 우려도 커질 거려니와 더 이상 금리 인상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한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럼 금리 인하를 얼만큼 해야 되지? 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지난번에 UBS인가요? 올해 2번의 금리 인하로는 부족하다. 0.25%씩, 즉 25bp씩 4번 해야 된다라고 금리 횟수를 늘렸잖아요. 이제 횟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2.6%보다도 둔화되게만 나오면 뭐 단번에 50bp 해야 된다, 아니면 막 75bp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단 이 경기 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25bp보다 더 강력한 카드로 인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스멀 연기를 뿜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썸네일에 4월 7일 뉴욕 증시를 보고 트럼프가 아마 미소 지었을 거다. 해답을 찾았을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앞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경기 침체에서 자유로운 대통령은 없습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지금 취임한 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자기가 질러놓은 관세 전쟁을 통해서 경기 침체가 온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뭐 오전 10시에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에 90일 동안 관세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이런 방안이 검토된다. 이런 찌라시가 나와서 뉴욕 증시가 크게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거 인위적으로 뿌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가짜 뉴스, 이런 오보를 물론 나중에 백악관이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기네들이 인정한 그 기사조차 일부러 뿌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월 7일 월요일 뉴욕 증시가 크게 급락을 해버리면 해결책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완전히, 그러니까 전 세계의 무슨 경제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빠지는 거 보세요. 미국 시가총액 날아가는 거 보십시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요. 제가 만약에 트럼프면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거 졸라 쿨한 척하면서 에이 뭐 약이 필요할 수도 있어 막 골프 치고 이럴 수 있지만 자기도 돈 좋아하는 인간인지라 심장이 콩당콩당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소설을 들어보시면 트럼프가 어차피 협상은, 그러니까 관세 전쟁은 협상으로 사용할 거고 주가가 빠지는 게 문제인데 주가 빠지는 거는 저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호재 비스무리한 게 쓱 뿌려가지고 일단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런데 제가 만약에 트럼프면 이제부터는 이제 제가 쓰는 소설이에요. 제가 이제 트럼프로 빙의를 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트럼프면 주가 빠지는 거 이거 범상치 않거든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당장 주가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 트럼프 너는 빠져라라고 국민들이 시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관세 전쟁을 일으키고 하면서 트럼프 일기 때 하지 못했던 아니면 일기 때보다 더 강한 드라이브를 확 걸라고 했는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와 지금과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때는 먹혔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먹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자기가 관세 전쟁을 일으켰을 때 전 세계 특히 미국 주식시장이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빠질지는 아마 가늠하지 못했을 겁니다. 트럼프도 불안했을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내가 딱 질러놓고 또 다시 거두기에는 또 쪽팔리단 말이에요. 그건 안 할 거예요. 그런데 4월 7일 뉴욕 증시가 크게 반등했을 때 그 이슈를 보면 오전 10시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에 90일 동안 상호 관세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확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언론에서는 그만큼 투자자들이 관세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주식시장의 반등으로 보여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면 아니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관세 전쟁을 철회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90일 동안 중국만 관세 때리고 다른 나라들은 90일 동안 유예 멈춤. 그죠? 그냥 기다려줄게. 보류 유예 이거잖아요. 900일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고작 90일입니다. 한 3개월 정도 유예해 준다라는 소식 하나만으로도 장중에 나스닥이 10%씩 상승하는 모습을 트럼프는 보면서 저거 내가 살살 멘트 구슬리면서 하면 뉴욕 증시는 금방 안정을 취할 수 있겠구나라는 힌트를 크게 얻었을 겁니다. 그래서 4월 8일 화요일 뉴욕 증시가 다시 하락했지만 하락폭은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중국을 상대로 한 104%의 관세는 발효되고 그리고 다른 나라는 개별 협상을 통해 완화될 거다. 90일 동안 상호 관세를 일시 중단하진 않겠지만 협상을 통해서 일시 중단보다는 좀 덜하지만 계속 뭔가 보완해 가겠다라는 힌트를 줬어요. 트럼프는 그래서 자기 딴에는 골프를 치면서 편한 모습을 보였겠습니다만 자기 딴에도 심장이 콩당콩당 뛰었을 텐데 4월 7일 월요일 그 가짜뉴스라고 불리우는 그 찌라시 하나로 증시가 반등하는 거 보면서 트럼프는 앞으로 내가 이 주식시장을 어떻게 안정시켜야 될지 큰 힌트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90일 동안 900일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90일 동안 그리고 안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90일 동안 유예한다라는 한마디에 그렇게 급등할 정도면 그 안에서 혹은 그 이내든 그 이외든 조금만 액션을 취하면 미국 주식시장은 금방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더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관세 협상을 이어가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아침 뉴스에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막 방위비 얘기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관세 얘기하지 않은데 일단 미국은 만만한 나라부터 때릴 겁니다. 중국은 바로 맞불 관세를 하는데 우리나라 찍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냥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는 수장이 없습니다. 한덕수가 영어로 트럼프랑 씨부리면서 통화를 한다고 해서 이 협상이 된다. 영어로 씨부린다고 협상이 되는 거 아닙니다. 트럼프는요 이미 대한민국 무정부 사태 2번째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트럼프라면 한덕수랑 통화했다고 어이구 니네 그랬죠? 어이구 알았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을 상대로 가장 만만하게 보이는 맞불관세도 내지 못하고 그저 벌벌 기고 있는 한국을 대상으로 이제 슬슬 이제 밀당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제 큰 협상이 큰
협상의 자리가 한번 마련되겠죠.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요. 자, 오늘 방송이 어떻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로가 아니라 굉장히 냉정하게, 예, 저도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벤트 하면서 다른 분들의 다른 분들의 돈을 벌어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선물 매도를 해서 계속 빠졌으면 좋겠다 그러는 사람도 아니고 단순히 주식시장을 좀 냉정하게 보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불안해하실 것 같아서 저는 트럼프의 입장에서 4월 7일 월요일 그 가짜 뉴스라고 불리우는 그 이야기가 저는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아니면 트럼프든 아니든 트럼프 참모든 아니면 정말 트럼프가 아니라 그 누구든 트럼프 아닌 다른 사람이 그런 찌라시를 돌려서 그런 모습을 만들었다고 해도 제가 트럼프라면 큰 힌트를 얻었겠죠. 야, 90일 유예해준다고 하는데 저런 모습을 보이면 주식시장 내가 조금만 손 내밀어 주면 금방 자리 회복하겠네 라고 자신감을 얻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 범위 내에서 주식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만약에 또다시 하락한다고 하면 이런 찌라시든 아니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빨리빨리 어느 정도 자리를 이렇게 되찾을 수 있는, 어느 정도 반등시키면서 크게 무너지지 않게끔 만들어가면서 협상을 할 겁니다. 자, 왜 제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전문가들이 조금만 올라가면 3천 간다고 얘기하고 조금 빠지면 비중 확대한다고 얘기하고 더 빠지면 변동성 확대되니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조금 하락하고 많이 하락하면 당분간 주식하지 말아라 그렇게 주식하지 말라고 하진 않지만 다음방 관망세를 유지하라 이렇게 주식시장 그지같이 못 버는 전문가들 믿지 말고 여러분들 멘탈 관리 단디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쓸데없는 툼에 던지지 마시라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눈다방 미쓰리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이따 5시에 정확히 한 4시 반 정도 되겠죠? 4시 반에 새날 방송에서 뵐 거고요. 그리고 4월 10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아니죠. 목요일이구나. 4월 10일 아니죠. 미국 증시로 4월 9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4월 10일 목요일 날 돈다방 미쓰리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이따 5시에 새날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